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줄어들던 매물, 역대 최대치 접근. 지난날 뉴스에서는 코픽스 금리가 내렸다고 나옵니다. 4%에 달했던 금리가 3%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봐야 10월 달 수준이에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일단 금리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변동금리 적용받는 부분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잔액 기준으로 이 대출자들에 대한 금리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6억 넘던 아파트가 3억으로 반토막, 금매도 안 나간다. 또 노도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책 발표 110 대책이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세보다 수천만 원 낮춰도 금매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예전에 주택들 2층, 3층 주택들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이거 새도 잘 나오고 괜찮은 것들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아파트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아파트가 30% 이러던 것이 어느덧 아파트 비중이 지금 대구가 75%, 주택 비중은 25%, 이렇게 시절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에 대한 쏠림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파트가 풍년을 이루는 대구,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주택들 지었는 가격은 20년, 30년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요. 땅값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쿠팡 조금씩 구매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담아주셨다가 클릭하기 전에 제 링크 한 번만 타셔도 돼요. 알리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네, 감사합니다. 매물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내용인데요. 작년 최고치를 찍어봤어요. 작년 최고치를 찍어봤더니 39,142건. 오늘의 매물은 39,070건. 요거 작년 말에 줄어드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아닐 것이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 대구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던 매물 37,000건대까지도 줄어들었던 것이 다시 39,000건대로 다시 회복을 해버렸다. 왜? 천덕꾸러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지어준다고는 하지만 110 대책으로 다시 지어준다고는 하지만 희소성이 사라져요. 희소성이 이제 아파트가 귀하던 시절, 용적률 조금만 올려주면 난리 나던 시절, 용적률을 올려줘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곳들도 많을 거예요. 전세 물량 9,700건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늘어나는 모양새. 월세 물량도 늘어나는 모양새. 같이 제가 악순환 반복되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1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더 늘어납니다. 뭔가 좀 더 늘어나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난주 같은 날, 지난달 같은 날 찍어보면은 지금 11월 달, 11월 거래되던 것과 지금 1월 거래되는 것이 거의 같은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냐? 1,500건대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정책 효과가 시작되었는데 1,500건대의 거래량, 그 다음은 더 늘고 해서 예전처럼 뭐 1,500건대의 거래량을 갖다가 또다시 늘었다가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거래량은 지금 다시 1월달, 12월달보다는 나은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면 나중에 여기 1,500이라는 자리가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시간을 두고 제가 수정을 합니다. 대우 트럼프 월드. 비싼 아파트도 다 같이 버티는 건 아니더라. 장원맨션 8억,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39평형 6억 8천. 요거랑 그 옆에 자이도 거의 지금 피가 없죠. 비교해 봤을 때 자이 국평이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냐, 요거 정도 평수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요 정도 평수면 조금 고민이 돼요. 남산 자이 하늘채 6억 6천. 남산 롯데 어제 7.6억.
여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편 세상 둘이요. 6억 2천. 역시 신축이네. 야, 시절은 신축으로 분위기는 가나 봅니다. 주택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듯이 아파트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가운데서도 신축이냐 입지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갖춘 것과 갖추지 못한 것의 차이로 점점 차이는 벌어지나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양극화, 이게 양극화인가요? 이 희소성에 의한 이 선별적인 강세, 이 정도로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산 아성파크 드림 5억 8천 39평형 가격, 39평형, 9평 아니고 39평형이요.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요것도 신축이니까 5억 8천. 상단은 신축이냐 입지냐. 월성 월드 메리디안 41평 5억 5천. 근래에 국평 기준으로 5억 초반까지 올라왔었던 걸 감안하면 41평을 5억 5천에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12월 18일자 영남학교 이전에 거래였네요. 이 파신 분은 약간 모르고 파셨다면 약간 뭔가 착각이라기보다는 손실된 느낌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캐시 골드파크 5억 4천. 매번 이름 등장하는 아파트 이름이 이제 똑같아졌죠. 붙박이 하듯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상단 부분은 자, 밑에 틈틈이 22년식 아파트 엑소디엄 센트럴 동인 국평은 5억 정도 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들 막 5억 몇천에 신고가 혹은 신규 거래로 막 찍혀서 나오는 것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야 그래도 좀 비싸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마피로 팔고 손해보고 팔았던 물건 그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유천 포스코드샵 평당 1,000만원. 호반 서밋 이스텔라 유람동 요 거래가 이제 22년 3년 4년 이제 거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데요. 일단 직거래부터 트이고 나머지 거래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트럴 자이는 39%. 얘 고점. 이 고점이 누구 고점인지. 그때 당시에는 이 고점이 그냥 고점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한 1억 정도 돈을 발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요기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거 계속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 신천자이 우연찮게 찍어 봤었는데 4억 천. 헬스 골드파크 4단지 29평형 4억 천.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4억 900. 요 동네에도 보면은 4억대도 있다. 전부 다 5억대, 6억대를 바라봐서 그렇지. 더 비싼 곳을 바라봐서 그렇지. 조금 더 싼 곳도 있더라. 서대구역 가성파크 드림 4억 500. 뭐 염색단지 뭐 군위로 옮기니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월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오만 뉴스들이 다 나오죠. 지금 뭐 동대구에서 서대구까지 지하철 선로를 지하화한다더니 물론 나중에 또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신천자에 아까 봤던 거 76제곱미터 요건 직거래였고요. 한라아우젠트 신매동 한라아우젠트 이제 옛날 동네와 달라지는 동네. 대구의 중심부가 예전에 뭐 서구에서 뭐 대명동에서 뭐 수성구 저쪽 수성구 그래 상동 중동 저쪽을 해서 주택 얼마나 화려한 것들 많습니까? 옛날 땅값에 그 건축비도 비싸던 시절에 그 건축했던 것 그 땅값밖에 안 남는 시절 그나마 재건축 뭐 재개발 이것이 다시 한번 살려주긴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슈 못 받는 곳에 옛날 주택 지어놓은 것들 같이 평가 못 받거든요. 요즘 그 강호발 저랑 목소리 좀 비슷하다고 누가 강호발 이야기를 해서 강호발 TV라고 했습니다. 그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빈집이 되어버린 곳들을 탐방하기도 하고 뭐 건축 중이다가 망해버린 곳 이런 곳을 탐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거든요. 야 세월에 장사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방송입니다. 올리로테캐슬 45% 하락. 45% 하락.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냐 하면은 2015년, 2016년 아마 이맘때쯤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절로 많이 돌아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관심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좀 소외되는 곳들. 재건축 재개발도 애매하고 아파트 연식은
어중간하게 차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감가상각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제네스 3억 900, 4억 8천까지 갔었네요. 4억 8천까지. 거의 5억까지 갔던 게 다시 3억으로 떨어졌다. 여기 조금 더 하고 여기 조금 빼면은 진짜 5억까지 갔던 게 3억으로 떨어졌다. 심리적으로는 거의 뭐 40% 정도 하락한 느낌. 근데 떨어져도 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요. 성당우방 32평형 2억 9천, 36%. 여기 얼마나 플래카드 많이 막 플래카드 수백 장은 붙었다 뗐던 그 아파트인가요? 뭐 재건축을 하니 많이 아까 이 롯데캐슬하고 세트로 쌍을 이루는 같이 하려고 했다가 재건축에 같이 틀려가지고 안 됐다가 엎어졌다가 난리 났다가 결국 일 추진도 못했어요. 예, 욕심을 조금 버리고 뭔가를 하면 될 텐데 전부 다 욕심은 한가득이거든요. 롯데캐슬 너희는 그 안쪽에 들어앉은 아파트, 우리는 도로가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더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물며 110 대책이 나와서 사업은 추진하고 싶은데 분담금을 수억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이익이 남아도 이익이 많이 내 이익이 크냐 내 이익이 너보다 크냐 작냐 이것을 따지는 게 그 사람이 마음인데요. 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270만 공급이 모자라서 저거까지 합치면 340만 공급 대책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340만 공급 대책 그게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걸리더라도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릴 것이다. 자, 건당 거래대금 1월 효과. 작년 1월에는 껑충 뛰어버린 3억 1천에서 3억 3천으로 껑충 뛰어버린 1월이었고요. 올해는 3억 3천에서 3억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에서 조금 달라진 거 보이나요? 거래량 눈에 보이기 좋게 나타냈습니다. 한창 많을 때 대구 월별 거래량 2020년 11월 6,600건이던 거래량이 있었어요. 6,600건. 지금은 2,000건 아래는 사람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데요. 2,000건 아래는 빙하기예요, 빙하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잊고 있죠. 지금 뭐 1,300건이니 1,400건이니 조금 늘었니 조금 줄었니 이걸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빙하기예요. 거래 침체기. 6억 이상 거래 건수 103건. 지금 거래는 한 95%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대여섯 건 더 추가되거든요. 그럼 100건이라 110건이라 110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작년 1월 달보다 더 적어지는 뭐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작년 2월 달보다 더 적어지는 모습. 그래서 특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분양권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도 1월 달 거래량이 좀 늘었는데요. 분양권 거래량도 1월 달 거래량 지금 갑자기 속도가 조금 붙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특이한 내용 없이 별반 달라지는 내용이 없이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